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기후변화 협력에 복귀하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일부 이슬람 국가의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 남부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선포된 비상사태 효력도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100일간 마스크 착용을 촉구하면서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일들은 코로나19 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이제껏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싸우고 인종평등 문제를 개선시키고 소외된 공동체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대통령 취임일 사상 역대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2021년 1월 2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호황이었던 곳은 온라인 속의 상점들이었습니다. 특히 네이버 스토어는 많은 사업자들이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죠. 소비자들도 네이버 스토어로 참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네이버 내에서의 공정 경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정위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 스토어를 늘 주시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 공정위에서 네이버 검색 조작을 밝혀내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최초로 제재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에 지대한 공을 세운 두 분을 오늘 모셨어요. 공정위 서비스업 감식과 하은광 사무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은광입니다. 네, 공정위 기업 집단 정책과 김현주 사무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김현주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기사 어떤 기사냐면요. 문과생의 승리.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밝혀낸 공정위 문과생 알파걸. 제가 또 문과생이고요. 또 제가 알파걸이에요, 대표적인. 제가 뽑은 알파걸 대표 1인인데, 그래서 이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읽고 급기야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김현주 사무관님은? 일단은 네이버라는 회사 자체가 워낙 국민들 일상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최근에 플랫폼 이슈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 사건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처리했던 사건이 이제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네, 뿌듯한 입장입니다. 네. 하은광 사무관님은요? 네, 저도 그 네이버라는 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사건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뿌듯하고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네. 예, 주위에서도 연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두 분 사진까지 신문 기사에 실렸던데요. 주변에서 혹시 우리 하 사무관님은 전화 안 받으셨어요? 학교 동창들이나 이제 일하다가 알게 된 분들이 이제 축하한다고 연락 주셨고 네. 또 부모님 지인분들이 부모님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또 간만에 효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사무관님은요? 저는 사실 기사에 나왔던 사진이 네. 조금 오래된 사진이어서 그런지 알아볼 수 없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거는 많이 없었는데 네. 이제 하은강 사무관처럼 이제 저희 부모님께 지인분들이 연락을 했던 그렇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좀 바빴던 것 같은데 그게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좀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 자체가
국민들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또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의 이 비밀을 밝혀낸 두 분에게 굉장히 칭찬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하은광 사무관님이 좀 사건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공정위에서 네이버 사건을 총 3개 처리를 했는데 네. 네, 부동산 부문, 그리고 쇼핑 부문, 동영상 부분 그렇게 차례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부동산 부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그 네이버가 이제 부동산 114나 매경닷컴 같은 그런 부동산 정보 업체로부터 매물 정보를 공급을 받아서 이용자들이 보기 좋게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매물 정보들을 그 부동산 정보 업체가 그 네이버의 경쟁사인 다음 부동산, 지금 카카오라고도 하죠. 거기에 이제 제공하지 못하도록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 업체 간의 계약서에 제공하지 못하는 내용을 지금 삽입을 했습니다. 했군요. 예, 매물 정보 수급을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경쟁사인 다음 부동산이 매물 정보를 수급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퇴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쇼핑 부문인데요. 네이버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는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상품 정보에 대해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쭉 나오잖아요. 네. 그때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이 이제 다른 오픈마켓, 여기서 뭐 G마켓도 되고 뭐 실버가도 되고 이런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이 되도록 2012년도부터 한 5차례에 걸쳐서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가 운영하는 그 스마트 스토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부분은 쇼핑 부문하고 행위 사실이 상당히 비슷한데요. 네. 네이버는 네이버 TV라고 하는 동영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그래서 2017년도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는데요. 네이버 TV 테마관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이제 자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알고리즘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이후 한 일주일 정도 만에 네이버 TV 테마관의 노출수 증가율은 40%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친 거네요. 자, 지금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매물 정보를 게시할 때 독점. 한 문제가 있었고 쇼핑하고 동영상 부분은 그 자사에게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이제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했던 게 이 알고리즘을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이 기사에서도 문과생의 승리라고 한 것처럼 두 분 IT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아니죠. 네. 네. 알고리즘 저는 말만 들어도 막 멀미가 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입증하신 거예요? 그 과정 얘기를 우리 김현주 사무관님이 좀 해주세요. 일단 검색 알고리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검색 노출 순위를 이제 결정하는 일련의 수식들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것만 들여다봐서는 사실 그게 의미하는 바라든지 그로 인한 이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그 검색 알고리즘 자체를 저희 당시에 사건을 같이 하던 경제학 박사 출신 사무관님과 함께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고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중점을 뒀던 거는 네이버 스스로가 그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할 당시에 그 의도나 효과를 어떻게 이제 분석했었는지 당시 이제 그들의 자료를 이제 확보하는 것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검색 알고리즘 결과로 결국은 스마트 스토어 상품이 얼마나 노출이 되는지 그 비율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 스마트 스토어 상품의 노출 비율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분석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노출률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면 그 시기에 혹시 그거를 이제 유도하기 위한 알고리즘 변경이 있었는지 당시에 이제 네이버가 작성했던 자료들을 이제 역추적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 알고리즘 변경이나 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의 자료를 함께 증거로 제시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신뢰성 있게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수식을 당연히 분석하셨을 테고 이것만으로는 어렵고 한계가 있으니 네이버 자체 내에서 본인들이 이제 효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입수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정에서 현장 조사를 위해 이제 이런 자료들을 막 가져가도 아유, 저걸 뭐 풀겠어. 저 어려운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 어땠을까요? 이게 사실 네이버 쇼핑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한강 사무관도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부터 이제 1년의 그 조정을 통해서 한 행위를 저희가 잡은 것이기 때문에 네. 2012년부터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과거의 자료서부터 저희가 그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네. 사실 최초로 현장 조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뭐 PC에 남아있는 자료나 문서로 남아있는 형태는 2012년부터 쭉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막막했었었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포렌식이었습니다. 아하. 이제 포렌식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삭제되었던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최초 현장 조사 당시에는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제 과거의 자료들을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2012년부터의 과거 데이터니까 그 양이 상당했고요. 방대했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뭐 한 달 이상의 시간을 그 포렌식 자료실에 틀어박혀서 지냈던 이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뭐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서도 이 플랫폼 네이버를 이용해서 본인의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공정,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이 잘 닦여진 토양 내에서 경쟁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일들을 공정위가 하셨고 우리 공정위 직원들이 굉장히 애써서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기도 한 거고요. 증거 자료가 부족하면 직접 만들기도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하은강 사무관님은 조사 기간 중에 마침 아파트를 매매할 일이 생겨서 이걸 또 활용하셨다면서요. 심의 준비 기간 중에 네. 마침 제가 집을 매매해야 해서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집주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문자로 그 매물이 진성 매물이라고 이렇게 확인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직접 해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네이버 부동산 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렇죠. 해보면 또 보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심의장에서는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이슈로 이제 공방이 펼쳐지는데 네. 제 이용 경험을 활용해서 이제 네이버 측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반박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뭐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 시스템에서 이제 떨어진 매물은 모두 허위 매물이다. 이제 그런 주장도 있었는데 제가 내놓은 집은 이제 제가 내놨으니까 지성 알죠. 매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 사건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가지고 그 인증 시한을 몇 번 놓쳤더니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성 매물이지만 확인 매물 시스템에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로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겠네요, 네이버에서. 네, 자 우리 김현주 사무관님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이게 네이버 쇼핑권을 조사를 하면서 이게 논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서비스가 이제 오픈마켓이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11번가나 지마켓 같은 다른 오픈마켓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지 이 부분이 논점이 됐었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경쟁 관계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양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품을 구매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 측에서의 이제 관점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뭐 저는 이제 상품을 구매한 적은 있지만 사실 상품을 판매했던 적은 없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보라든지 이제 판단이 필요해서
사실 사건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서 주요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잘못 걸리셨네. 그래서 물론 진짜. 제가 이제 상품을 실제로 판매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 직접 이제 개설해서 만들어 보니 만들어 보니 이제 그 과정에서나 등록하는 이제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그렇게 등록한 판매자에 대해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네. 이제 정보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 네. 부분을 이제 모두 캡처를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실제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자료의 하나로 활용을 했습니다. 저도 이 스마트 스토어 관련해서 뉴스 접했고 인터뷰도 했었어요. 근데 네이버 측에서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 이현주 사무관이나 김현주 사무관이나 하은관 사무관님이 이런 증거를 내기 전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저희가 최종적인 위원회 판단이 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난 이후에 네이버에서 일단 그 차후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우리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 감식과장이 언론 인터뷰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알고리즘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 알고리즘 사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전문적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데 세계 경쟁 당국 중에 가장 빨리 포털의 알고리즘 사건을 잡아낸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 온라인 속의 상점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이 일이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 사무관님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 하셨는데 뭐 칭찬 말고 또 우리 직장인이잖아요. 뭐 보상 있었습니까? 보상? 뭐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 뭐 특별한 보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올해의 공정인이라고 이제 선정이 된 이후로는 이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그 온누리 상품권을 받았는데요. 이게 전통적으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이렇게 간식을 좀 회사에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회사에 돌리고 이제 남은 금액을 이제 저희가 또 6명이 되다 보니까 6명이 이제 나눠서 가졌더니 뭐 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이제 뭐 이렇게 특별히 유의미한 정도 액수는 아니었고요. 이 방송을 들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 사실 뭐 금전적 보상을 바라고 일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상당히 명예로운 그런 상이었기 때문에 뭐 전혀 섭섭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지금 쭉 섭섭하다는 투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지금 안 섭섭하다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인터뷰 하셨으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사무관님. 그렇죠? 사실 정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검색어 조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잠재적 손해 부분을 생각하면 화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2019년에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전담반이 발족한 이래 처음으로 독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제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고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김현주 사무관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플랫폼에서 검색 노출 순위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한테 매우 중요한 요소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소비자 선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는 뭐 상품이 노출되는 페이지가 1페이지에서 한 페이지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 소비자가 그 상품을 클릭할 확률조차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소비자나 입점 업체들한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행위에 대해서 비단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소비자에게도 이제 경종을 울리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은광 사무관님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공정위와 함께 시장을 지켜보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워킹맘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상품을 이제 무조건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상위에 노출된 상품이라면은 이제 남들이 주로 사니까 맞아요. 더 좋은 상품이 아닐까. 증명됐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런 추측 때문에 이제 샀는데 이번 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그 검색 알고리즘이 때로는 소비자의 이익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인식하시고요. 네. 그리고 검색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셔서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을 밝혀낸 우리 공정위 하은광 사무관 그리고 김현주 사무관과 함께 생생 인터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